기자초 만지용입니다. 밤사이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러 논란 속에 결국 불타는 트롯맨의 황영웅 씨가 스스로 내려오겠다, 하차를 결정했습니다. 자, 이미 결승 1라운드 1위였습니다. 상금 6억 원이 넘는 돈이 목전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기부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는데 대중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기회를 달라던 황영웅 씨는 반성하고 사과하겠다라는 뜻과 함께 하차를 결정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황영웅 씨의 입장문을 통해서 황영웅 씨가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하차를 결정하게 된 것인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진짜 속내는 무엇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입장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글을 쓰게 돼 진심으로 죄송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작진과 상의 끝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제작진과 상의를 했다는 겁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게 황영웅 씨가 생방송이 남아있잖아요. 경연 녹화는 했지만 생방송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본인이 혼자서 나 안 할래 라고 끝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하차 과정에서 제작진의 입김이 작용을 했을지도 궁금해지시죠? 제가 볼 때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7년 전 사건에 대해서 이미 죗값을 치렀죠. 판결이 나왔고요. 이거에 대해서 소급 적용해서 제작진이 하차를 종용한다. 이게 나중에 황영웅 씨가 문제를 삼으면 강요죄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작진이 무조건 내려가라, 하차하라, 강요를 할 수는 없었을 거고요. 어느 정도 황영웅 씨가 스스로 마음을 정한 후에 제작진과 어떠한 과정을 밟으면 좋을지를 상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문장입니다. 저는 이제 불타는 트롯맨 경연을 끝마치려 합니다. 결승에 들어간 상황에서 저로 인해 피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지난 방송에 참여하면서 너무나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난 방송에 참여를 했다. 무슨 의미죠? 이 논란이 불거진 후에 결승 1차전에 참여를 했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총 2회 분량입니다. 이미 공연 녹화도 끝났으니까 이 시기를 잘 보면 된다라는 판단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1차전에서 1위를 차지한 직후 기부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엄청나게 큰 돈이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선 굉장히 큰 결심이 섰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도 여론을 뒤집는 카드는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저를 믿어주신 제작진, 동료 여러분들께 죄송하고 부족한 저를 응원해주신 여러분께도 이것이 맞는가 괴로웠습니다. 자, 이 사안이 벌어지고 황영웅 씨뿐만 아니라 제작진이 집중 포화를 맞았습니다. 자, 황영웅 씨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 후에 제작진의 대처가 미흡했다, 늦었다는 주장도 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을 저는 100% 동의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제작진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개인정보를 임의로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범죄 사실 조회 역시 당사자가 직접 뽑거나 혹은 동의를 구한 후에야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결국 제작진은 황영웅 씨의 입장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작진은 얘기를 합니다. 참가자의 과거사에 제기된 각종 의혹과 논란에 관해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무겁게 새기며 파악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바탕으로 가능한 한 모든 경우의 수를 숙고했고 최선의 경연 진행 방식이 무엇일지 고민했다면서 제한된 시간과 정보 속에서 섣불리 한 사람의 인생을 단정짓는 것을 우려해 최대한의 신중을 기하고자 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동료들에 대한 미안함, 황영웅 씨를 포함해 지금 불타는 트롯맨에 참가한 모두들에게 그들 삶에 있어서 화양연화입니다. 가장 주목받고 찬란하게 빛나는 이 순간인데 그들이 이 논란 속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황영웅 씨는 자신으로 인해 다른 동료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문장입니다. 어린 시절의 일이라고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오해는 풀고 진심으로 사과하겠습니다. 자, 20대 초반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죗값을 이미 치른 거 아니냐라는 옹호 의견도 적지 않았죠. 하지만 스스로 그렇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장에서 또 하나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오해는 풀고 이 지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현재 불거진 모든 주장이 다 사실은
아니라는 의미죠. 자신도 할 말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폭풍처럼 퍼붓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상 없습니다. 이 부분은 맞고 저거는 틀리다라고 일일이 해명을 해봤자 그냥 또 다른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이 경연에서 내려온 후에 여론이 잠잠해지면 그때 하나씩 바로 잡겠다는 뜻인 겁니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살면서 감히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과분한 사랑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저로 인해 상처받으셨던 분들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저를 믿어주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꼭 바로잡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저로 인해 상처받았던 분들께 용서를 구합니다 라는 문장이 있죠. 결국 피해를 주장한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과를 하고 또 화해를 하고 용서를 구하냐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실이 아닌 이야기라는 표현이 있죠. 정말 너무 많은 주장이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익명으로 폭로를 했고 몇몇 언론은 이를 사실 확인 과정 없이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황영웅 씨가 하나의 공공의 적이 됐기 때문에 퍼붓는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이 감정을 좀 누그러뜨리고 생각을 해봤을 때 언론은 그러면 안 됩니다. 익명의 폭로자는 그럴 수 있죠. 만약에 그게 잘못됐고 신분이 밝혀졌을 때 거짓이었으면 처벌을 받으면 되죠. 그럼 언론은요. 익명의 주장이 나왔을 때 이런 주장이 있는데 확인해보니 이렇더라, 아니더라 라는 취재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취재 과정은 전혀 없어요. 그냥 누가 이런 주장을 했다만 난무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시시비비 가려보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이런 글귀 먼저 올려드림에 너무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볼 때 자신을 그동안 응원해준 팬들을 향한 목소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더 잘했으면, 이런 과오가 없었으면 지지해준 분들을 위해서 더 무대를 만들고 그에 합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런 글을 먼저 올리게 되는 걸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럼 황영웅 씨는 왜 최종적으로 하차를 결심했을까요? 당초 황영웅 씨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회를 달라고 했어요. 지난달 25일 공개된 입장문인데 저의 잘못과 부족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디 과거를 반성하고 보다 나은 사람으로 변화하며 살아갈 기회를 저에게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흘 후에 열린 결승전 1차전 무대에 올랐죠. 이미 논란이 불거지기 전에 경연 녹화를 마쳤기 때문에 그 경연 무대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실시간 문자 투표를 더하니까 결국은 1위였죠. 여기서 기부 카드를 빼들면서 본인의 진정성을 조금 더 어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상금이 목적이 아니라 무대에 서는 게 나에겐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던 거였죠. 그런데 대중의 반응은 싸늘했고요. 또 다른 주장들이 불거졌습니다. 물론 이런 주장들이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된 주장은 아니었지만 이미 공적이 돼버린 황영웅 씨를 두둔하려는 여론 혹은 이를 확인하려는 언론은 없었습니다. 자, 불타는 트롯맨 최종 결승까지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 시기만 버티면 어찌 보면은 1위를 했을 때 6억 원이 넘는 금액을 손에 쥘 수 있는 타이밍이었어요. 하지만 스스로 레이스를 멈췄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대 트롯맨, 6억 원 상금의 주인공, 이런 왕관을 쓸 그 무게를 견딜 자신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는 녹화된 경연이지만 이 상황에서 다시 무대 위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노래를 부르라 했을 때 부를 자신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불타는 트롯맨이 끝나고 나면은요, 이들을 중심으로 스핀오프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리고 전국 투어 콘서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의 행보 하나하나가 또 기사화될 거고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지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황영웅 씨가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본인 스스로도 자신이 없다고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일을 통해서 깨닫게 된 점을 하나 보면은요, 결국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고 용납될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황영웅 씨가 처벌을 받은 사건은 학창시절이 아닙니다. 20대 초반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에 벌어진 일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학창시절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폭로들이 있었죠. 물론 이건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 그의 아들이 학창시절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렸고 아버지가 이를 무마하려고 했다는 의혹 때문에 엄청난 사회적 공분이 일었죠. 이 공분이 황영웅 씨 사례에도 고스란히 적용이 돼서 많은 분들이 더욱더 화가 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 이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교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용과 용서가 없는 사회라고 하는데 이거는 피해자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가해자의 관점에서 관용을 베풀어달라, 용서를 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건 본인이 어떤 사회적 지위나 현재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수 있는데 피해자의 피해는 그 피해를 당한 순간부터 평생 가는 트라우마일 수 있다는 거죠. 이를 놓고 봤을 때 결국 관용과 용서, 이 모두 피해자 관점에서 먼저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